박사님, 한국전쟁까지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증기기관차 종훈에 대해 들어봐도 될까요? 좋아요. 증기기관차 종훈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나라 철도 동력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1899년에 우리나라 철도가 맨 처음 시작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 가까이 사용하던 증기기관차를 디젤 기관차로 바꾸는, 그러니까 외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었거든요. 1899년에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온 기관차는 모가형이라고 하는 MOGUL, 모걸이라고 해서 거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 모형은 굉장히 소형 기관차였어요. 객차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보면 객차에 가려져서 차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그런 문제 때문에 차가 더 이상 도입되지 못하고 사량만 도입하는 걸로 끝내버리거든요. 다른 기관차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바로 그 이후에 도입된 것이 프레리라고 하는 프로형인데 프로형만 해도 계속 그 다음 버전에서 많은 차량이 운행이 됐거든요. 근데 모가는 사량, 처음에 도입된 사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모가형을 비롯해서 프로형, 산타페, 소리, 마터, 터우, 파시, 또 우리가 많이 보는 미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전기기관차가 70년 가까이 운행이 됐거든요. 전기기관차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 하면 손이 많이 가, 손이. 세 사람이 승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관사와 그 다음에 기관조사 두 사람이 승무를 하고, 나중에는 1950년대부터 개량되기 시작한 석탄을 떼는 전기기관차를 콜 버너라고 하거든요. 네. 콜 버너. 그 다음에 벙커CO 같은 기름을 떼는 것을 오일 버너라고 하는데, 오일 버너가 개조되면서는 두 사람이 타도 됐어요. 왜냐하면 탄을 이렇게 푸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콜 버너 당시에는 세 사람이 보통 탔거든요. 또 그 처리가 너무 불편한 거야. 탄재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도 계속 받아야 되고, 기름이나 연료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나오지만 그 당시엔 사실 환경적인 문제 많이 안 나왔어요. 불똥이 튀어서 불이 난다든지 이런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거든요. 전기를 통해서 압력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부품들도 다양하고 또 부식도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 보통 100kg 이상이 나간단 말이에요. 탄수차랑 합치면 150kg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무게가. 그러니까 선로에 부담을 많이 줘요. 교량에도 당연히 부담을 많이 주잖아요. 보다 작은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보다 작은 유지 비용이 드는 동력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것이 바로 디젤 기관이었던 거예요. 물론 순서대로 하게 되면 전기기관차가 먼저 개발이 됐어요. 전기기관차가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디젤 전기기관차가 개발이 됐는데 활용이 많이 된 것은 전기기관차보다 디젤 전기기관차가 더 많이 이제 활용이 됐죠. 우리나라의 디젤 기관차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우리나라의 디젤 기관차가 맨 처음 들어온 것은 한국 전쟁 때예요. 한국 전쟁 때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는데 이제 유엔군이 딱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재래전이었기 때문에 철도의 수송력이 전쟁의 승패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군대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물자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피난민들을 빨리 빼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전기기관차가 칙칙폭폭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엔군이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관차를 공수해 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젤 기관차, 소형 디젤 기관차, 중형 디젤 기관차, 또 미국에서 쓰던 전기 기관차, 이렇게 기관차를 대량으로 들여와요. 전쟁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수송용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얻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1953년도에 휴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휴전이 되면서 이제 철수를 하게 돼요. 다 가져갑니다. 중형 기관차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소형 기관차도 가지고 가다가 사량을 우리한테 기증을 해요. 넘겨줍니다. 그게 이제 SW8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2000대 기관차, 2000대 기관차인데 실제로 내가 이제 처음 철도에 들어온 것이 1983년이거든요. 그래서 1984년도에 제천조차장역에서 이제 입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입판기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2000대 기관차, 2100대 기관차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매달려 다니던 차죠. 정말로 입판에는 아주 좋은 차예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서 힘이 세요. 그리고 타고 내리기가 아주 좋아요. 그런 기관차인데 그 기관차 4대를 기증을 받아서 운용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디젤 기관차였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강력한 거예요. 힘이 세지,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간단하지, 그 다음에 제어가 좋아요. 제어가 좋은 게 뭐냐면 디젤 전기 기관차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의 폭발력이 피스톤을 통해서 회전력으로 가서 이것이 바퀴를 바로 굴리는 그런 구조지만 디젤 전기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디젤 기관의 폭발력이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거든요. 발전을 해서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방식으로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 기관보다도 전동기는 속도의 가감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부하를 주고 그 다음에 역회전을 하거나 가감속하기가 디젤 기관에 비해서 훨씬 쉬운 거죠. 우리나라의 디젤 기관차는 전부 다 디젤 전기식을 사용을 해요. 일부 이제 사유 기관차 같은 경우 전기를 일으키지 않고 바로 디젤 기관의 폭발력을 회전력으로 쓰는 기관차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철도청이나 철도공사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차는 다 디젤 전기 기관차입니다. 1967년 8월 31일 날 서울역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구시대의 칙칙폭폭 전기 기관차 시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 현대화된 철도, 디젤 전기 기관차를 운영하게 됐다라고 대외적으로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는 이벤트가 바로 종훈식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는 전기기관차를 몽땅 다 녹여버렸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전기기관차를 50대 이상 유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기기관차가 속도라든지 유지보수나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지지만 얘는 무쇠덩어리거든. 무쇠덩어리예요. 그래서 총탄이라든지 포탄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디젤 전기 기관차는 예를 들어서 엔진이 복잡하고 전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얘는 전기적인 부분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못 움직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쇠덩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전기기관차가 훨씬 더 튼튼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쟁용으로 남겨뒀어요. 남겨둬서 그냥 이것을 썩힌 게 아니라 주요 조성역, 커다란 입판역, 종착역 같은 데죠. 목포, 부산, 서울, 용산 이런 데 입판기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차량 기지가 있잖아요. 차량 기지 내에서 유지보수할 차량들을 옮기고 하는데 전기기관차가 다 사용이 됐죠. 내가 이제 1980년도에 철도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용산역으로 이제 통학을 했단 말이에요. 용산역에서 딱 내려다보면 전기기관차가 뻘뻘뻘뻘 다니고 그랬어요. 80년도에도 기지에는 전기기관차가 운행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동해남부선에도 전기기관차 관광열차가 그 당시에 우등 계급으로 운행이 됐었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1994년 중국에서 전기기관차를 한 대 사와요. SY11이라고 하는 상유라고 하는 회사 모델인데 있는데 중국에서 사왔다고요? 예,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전기기관차가 없었어요. 90년대에는. 그러니까 동해남부선에서 운행했던 것은 1980년대고 81년, 82년도에 동해남부선에서 운행을 했고 전기기관차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력이 있는, 왜냐하면 전기기관차는
비싼 관광료를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향수만 갖고 있으면은 적자 나거든, 증기기관차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증기기관차가 운영하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은 나라에서 증기기관차를,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증기기관차 운행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환경 문제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는 90년도에도 시도를 해서 94년도에 증기기관차를 중국에서 사옵니다. 사와서 이것을 2000년도 고속철도 건설 공사하기 전까지 서울역에서 의정부까지 교외선을 운행을 해요. 물론 주말에만. 진짜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운행된 마지막 증기기관차였어요. 그래서 그 증기기관차가 운행을 마친 다음에 수색역 군내에 보관이 돼 있다가 점촌역으로 이동을 해서 점촌역에서 전시되다가 지금은 그것이 다시 풍기역에 가 있어요. 철도 마니아들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용해 오던 증기기관차가 아니라서 짝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짝퉁이라고 말할 건 아니고 중국에서 사오기는 했지만 역시 우리나라 철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차니까 인정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운행된 증기기관차죠. 종원식은 67년도에 했지만 그 이후에도 증기기관차는 관광열차의 형식 혹은 입판기라든지 이런 용도로 더 사용이 됐다는 거죠.